4월 2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주간 경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간 경마가 끝나고 마사에서는 좀 반성을 많이 할 겁니다. 야간 경마를 하고 나면은 뭐 매출도 오르고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매출 자체가 뭐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만 일반 고객들만 상당히 많이 입장을 했고 벚꽃 축제에 있는 한 2주 정도 바짝했던 것 같아요. 일단 베팅하는 입장에서의 고객들은 조금 불만이 있었던 야간 경마로 판단됩니다. 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로 빠르기가 3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흐름에서 악필들이 출전했고 일단 지금까지 금요일 오전까지는 지금 5%, 13% 주로의 상태인데 제가 봐서는 경마날 당일이 되면은 한 9% 정도, 8% 정도 아니면 10%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정상적인 주로로 판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가 제가 분석하는 결과 가장 어려운 경마 주간으로 판단됩니다. 이 어려운 경마 주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적중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너무 쉽다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어렵다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적중률이 상당히 많이 잘 나왔던 박수홍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부진 털어버리고 이번 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9번마 픽브리즈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계속적으로 임기훈 기수가 타다가 지난번에 픽브리즈 문세영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 상당히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마필입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직전 경주처럼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빠른 마필로 따지면 4번마 울트라 망치, 여기 8번마 고스트 드래곤, 외곽이 10번마 샤련인 니켈, 이 세 마필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인데 그렇게 빠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마 샤련인 니켈을 저는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병합 조교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병합 조교를 하면서 근성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번에 프리칸 기수가 선두권에 치러 가려고 선행식으로 전개하려고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한 60%였다면 이번에는 한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 이신영 조교사 와방이 역시 조교사가 힘을 많이 실어줘서 그런지 마필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샤련인 니케 같은 경우는 435kg 정도 상당히 마필 자체가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교 때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샤련이 티케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거든요. 국내산 5등급의 마필이랑 근데 그 마필이랑 대등한 발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서 선이 외곽 전개, 그냥 무리해서 선행 전개보다는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샤련인 니케를 놓고 한번 1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1700 국내산 6등급 경주가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출마 등록도 하지 않고 깨졌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들이 다들 능력차가 거의 없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T영웅도 지난번에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결정력 자체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좋아져 있는 걸음도 아니고 체중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빠졌다 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했고요. 괜찮습니다. 4번마 바주카보이가 그래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자, 일마필은 지금 외삭기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7일 경주 때 조상범 기수가 안쪽으로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안쪽으로 추입을 하는데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오, 저게 머리를 맞고도 저렇게 버티는 모습이었어? 할 정도로 좋았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3월 16일 경기에 때는 약간 무리했더니 말 자체가 외곽으로 지금 사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는 정정희 기수가 주행 검사를 했는데 강하게 추진하고 1번 게이트에서 안쪽으로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모리 때문에 외곽 사인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구의 변화를 이번에는 주고 출전하고 있고요. 워낙에 추입이 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장거리 경주 편성에서는 다리 바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진마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말도 들어오지만 그런 마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있는 마필들이 좋아요. 4번과 바주카보이도 일단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고 7번이 일단 다리 바꿈을 하는데 6번마 페네스카도 역시 지난번 한 코너에서 무빙을 쐈습니다. 이 마필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 근데 힘이 좋은 마필은 4번마 바주카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6번마 페네스카보다는 저는 4번마 바주카보이가 좀 더 센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는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능력 자체가 다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 또 2번마 드래곤 스퀘어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요. 다들 뭐 단점이 많은 마필? 요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단 한 번 더 후착번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2번마 바주카보이 이 마필이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파랑다이아 조교육 강도를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마필 자체가 파인기가 발생하면서 파인기 때문에 조교육 강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파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압도적으로 인기마로 팔리는데 압도적인 마필로 팔리는 파인기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스포족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족이 없어요. 라운드 클리퍼 기본기가 일단 단단한 마필이 맞습니다.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이고 일단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가야 돼요.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2월 25일 경주 때는 선이 외곽 전개를 했고요. 직전 경주 3월 24일 경주 때는 선행으로 전개했지만 마지막 끝걸음에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9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필은 6번마 모닝볼드를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6번마 모닝볼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1200m가 적정거리입니다. 최근 1300m에서 김태희 기수하고 빅토아르 기수가 타고 인기 3위, 인기 2위를 타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전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기 편성이에요. 다들 뭐 무빙도 한번 떠보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번 타보고 이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김태희 기수하고는 1200m에서 꾸준하게 자기 타임은 띄워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4번마 아이스크림, 5번마 포르투나, 헤리카신 기수, 오수철 기수 이 두 기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기수들이잖아요. 여기 안쪽에 1번마 미스트롯, 여기 2번마 라운드 클리퍼, 2번, 3번, 4번 이런 마필들, 외곽에 9번마 금악 다이아까지 앞선에 움직이는 마필들입니다. 이 선행형 마필들이 많은 경주 편성에서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늦어도 뭐 5번째까지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모닝볼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닝볼드의 적정거리는 1200m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200m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빠르게 5에서 14초 3까지 끊었던 마필입니다. 여기서도 14초 3, 15초만 끊으면 여기서는 1등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닝볼드가 김태희 기수가 타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다 중급 정도의 경주 편성인데 한타가 부족한 마필들이야. 2번, 9번, 8번 피지블레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근데 따라가는 건 8번보다 6번이 좀 더 유리하죠. 김태희 기수가 어깨에 딱 힘 빼고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으면 한타를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이런 경주 1200m 경주 편성에서는 앞선에 싸우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하고 어깨 힘을 빼고 탈 수 있는 6번마 모닝볼드의 김태희 기수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하급의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전, 10전 이상이 뗐던 마필들은 일단은 10전 이상이 뗐던 마필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 편성이에요. 10전 이하의 마필들 중에서 성적이 나는 마필들 한번 찾아야겠죠. 직전 경주에 호전세를 보였던 마필 8번마 트리스탄 왕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뭐 7번마 화상교환이 팔리는데 이 마필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경 편성 자체를 워낙에 잘만 나와가지고 앞선에서 싸우면서 마지막에 추입으로 올랐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57까지 부담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야 이거 이번에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7번은요. 그 반면 8번마 트리스터 왕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포조그를 4번을 냈습니다. 이번에 스포조그 2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한 단계 마필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수관 기수가 최근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만들어서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발주연습까지도 2번까지 더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연습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지난번부터 이제 발주연습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성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발주연습을 하지 못했을 때는 마필 자체 성적이 나지 않았어. 근데 발주연습을 열심히 하고 스타트에서 보강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크리스탄 왕자 이 마필을 한번 축으로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병 마필은 여기 인기마로 팔리는 1번마 썬더 에이온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16kg가 빠지면서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예전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말이 계속적으로 좀 부족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약간 뭐 식욕도 부진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이제 거세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성적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필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판단하면 된대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그 전에 삭승권에 진입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몰입 민감한 부분만 잘 피하면 된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7번 화상교환이 스타트 능력이 있는데 화상교환이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썬더웨어이 이번에 따라가는 전개 할 필요가 없어요. 7번 화상교환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게 더 나았기 때문에. 그러면 1번마 썬더웨어는 손쉽게 선행을 자극할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8번,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박성의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요거 전반부에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필 자체들을 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경주 편성은 일단 주로도 파악을 했고 뭐 기수들을 파악도 다 이제 끝낸 상태야. 여기는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6번마 더선 파이터. 뭐 기본기는 뭐 일단 뛰어난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어. 지난번에 추입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거의 뭐 바닥권에 있었던데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이었습니다. 거의 뭐 날라오듯이 거의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상대들도 신의 여제, 굿선봉 조금 이제 강한 상대들과 뛰었는데 송재철이가 이거를 또다시 뭐 2연타 때릴 수 있는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7번 뛰고 1등 한 번, 2등 한 번, 3등 한 번을 했는데 연타로 들어갔던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담량이 2.5kg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송재철이의 인기 1위 마필은 항상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의 상태를 꾸준하게 끌어올렸는데 또 이번이 그 찬스라고 판단돼요. 여기에 기본기가 일단 탄탄한 마필들도 있고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일단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 한 마리를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을 한번 주력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꽉꽉 차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힘이 있는 만큼 이번 오경주 한번 압축해서 뭐 배당은 아니지만 약간 중배당 15배, 20배 정도 요 배당을 한번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성도 최근 지금 이번 주에 국리상 5등급 경주 편성을 보시면은 완전히 마필 자체들이 다 부진만 경주 편성입니다. 하나같이 뭐 능력 자체가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자를 수 있는 마필들도 의외로 많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청구차이시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2마리 밖으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두 마리 밖으로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5번 게이트인데 차라리 뭐 8번 이렇게 3번 정도 이게 보내놓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좀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취입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복귀 내용에 떠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하고 문정균 기수가 탔을 때 보면 다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 빠른 흐름에서 놓치면서 취입함을 잡지 못했던 거지 앞에 가서 입상했었던 마필 자체는 아니에요.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이 청코챗이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요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2번마 서울 최강자를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다는 거는 뭉치는 레이스라는 거예요. 이 뭉치는 레이스에서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청코챗이 되겠습니다. 국내선 5등급 토요일날 3기 경주에 출전하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뛰려는 자세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힘도 많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1300m의 적정거리이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좀 더 상대들이 좀 강했죠. 그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의외로 선전했던 만큼 4번 청구채 이 마필을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이 상당히 좀 난타전입니다. 마필 자체 안쪽에 2번마 서울 최강자도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부담량이 56.5에서 깨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부담량이 56.5예요. 조금 약간 고민이 많이 되고 9번마 마파람도 일단 마지막 취입이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번에 좀 조교의 강도를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교가 막 그렇게 세게 올려주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랬던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 후차권은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월드프레임 2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 워낙에 고가의 마필이다 보니까 더 뛰겠지. 자리가 잡아가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 월드프레임 같은 경우는 최근 2번의 경주, 3번의 경주 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조교 때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실전에서는 변화가 안 돼. 이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체크했더니 모래에 민감한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게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폭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모래를 맞으면 얘가 바보가 돼버려요. 뭔가 뛰려는 걸 전혀 못해요.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아요. 근데 외곽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번 경주는 빠른 흐름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레이스가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니에요. 스타트 능력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보십시오. 안쪽에 2번 엘툰 질주, 여기 4번마 베스트 캡틴, 9번마 국대파이터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온사이드하게 선행가는 마필 자체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월드브레임이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9번마 국대파이터 인기마로 팔립니다.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53.5 부담량도 2.5kg가 내려왔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 레이스 토르의 망치를 이겼는데 조금은 센 레이스겠지만은 안정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확실히 좋아졌고 걸음걸이에 변화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적임 기수가 타고 있어요. 근데 마리 컨디션이 의외로 좋아요. 이 정도의 편성에서는 이 정도의 올드브레임, 여기에 국대파이터, 여기 나이스 태양까지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여기 그 문세영도 이게 팔리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 한번 제대로 박송이가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천행첸. 이 마필은 진짜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천행첸은. 엄청나게 말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18kg가 나가는 마필이거든요. 이게 앞말이에요. 앞말. 418kg의 앞말인데 최근 뛰는 거 보면 스타트와 중속이 엄청납니다.
예전에 제가 탔던 뭐 드림 판타지라는 마필이 생각날 정도로 그 정도의 말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최근 뭐 이제 단거리 1200m 적정거리 출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부담량이 딱 55kg예요. 부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지금 4연타 지금 이상이 성공했잖아요. 이제 5번째 좀 도전하는 겁니다. 앞말이 5연타에 입상한다는 거는 그 말은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10번 게이트고 자리 선정하기가 의외로 좀 까다롭습니다.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데 모래를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일반바 벌크 페리타스 중속에서 상당히 끌고 가는 마필이죠.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마이너스 1.5kg 감량 1점도 있고요. 기본적인 이제 이 마필은 가장 빨라요. 1번하고 10번하고 뭐 대적을 하다 보면은 10번은 옆에서 들이댈 수가 없어요. 1번마 벌교 베리타스 같은 경우는 스타트 중속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입니다. 이탈 자체가 약간 늦었던 부분에서도 중속에서 이렇게 쫙 치고 나가요. 이 치고 나가는 발걸음 자체가 엄청 좋아요. 근데 이 1번마 벌교 베리타스 같은 경우는 4코너까지 얼마만큼 힘한 배를 잘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지난번에도 진짜 힘한 배 상당히 잘해줬어요. 조인권 기수가. 근데 이번에 수요일날 직접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제어를 한번 해보더라고요. 수요일 조개 때 직접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조인권 기수가 이마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조교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마지막에 타봤는데 그때 다 스포 조교를 하면서 타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힘한 배를 딱 해가지고 따라가더라고. 오, 이번에는 뭐 조인권이가 확실히 이제 말을 잡아가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태평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축으로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평 파이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13초 5, 13초 7이라는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 이제 주행 재검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다소자 스타트가 계속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탈 자체가 약간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 마필을 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약간 점프를 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라스트에 다시 올라오는데 모래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채 찍을 때는 근데 마필 자체가 끝걸음 자체가 많이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14초 0의 스타트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가는 걸음걸이를 보여줬다는 거죠. 일단 1번하고 10번 여기에 4번마 한강 크라운 여기에 조금 더 붙은다면 외곽에 있는 7번마 백두보이까지 이런 마필들이 붙을 수 있는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들이 약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태평 파이트가 따라가는 적에서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뭐 4번째 정도 뭐 여차하면 뭐 4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렇게 되면 3번마 태평 파이터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금빛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제가 때려 먹었던 마필이죠. 예전에 뭐 정정희 기수 이런 기수가 탔을 때 제가 이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얘는 중간에서 끌리면 안 됩니다. 스타트 나가서 꼭 잡고 있어야 되고 4코너까지 조금 빠른 흐름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딱 들이대면은 마지막에 걸음걸이가 안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코너를 돌기 전에는 놓으면 안 돼요. 4코너 돌기 전까지 꼭 참고 있어야 돼요. 안쪽 1번에서.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가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주 스타트에서 딱 잡고 있다가 중속에서 약간 끌려버렸어요. 끌려버리다니까 그 끌려버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올라오다 말아버렸다는 거죠. 이번에 뭐 1200m 경주 편성인데 이거는 1200m에서는 더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7번마 블랙 초콜릿 여기도 일단 압도적 인기마로 팔리는데 최근 경주력을 보면은 1200m에서 엄청나게 잘 뛰어졌죠. 마지막 추입도 좋아졌고. 근데 이번에 있는 부담량이 55.5입니다. 활동적인 뭐 기대치가 있는데 매니피의 자망인데 부담량이 55.5라는 게 이게 단점이고요. 국내산 2등급 대사리 토요일에 지금 후반부에 11경기에 출전하는 마필하고 병합적이라는데 일단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55.5의 부담량이고 1번하고 7번하고
추임마들 두 마필을 놓고 때리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여기는 약간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이 예전에 왜 못 뛰었는지 부분을 대해서 박송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마로 채택하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왔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맞춰 먹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이제 성적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최근 계속적으로 인기권에서 약간 이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번에 딱 찬스예요. 1번막 금빛맛, 7번막 블랙 초콜릿 이 정도의 마필들은 그냥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 맛 에펠탑. 일단 에펠탑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12월 9일 경주 때는 막 추입으로 타면서 7마신 졌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앞선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이 되다 보니까 스타트 능력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선에 붙었어요. 근데 최근 다 모래를 맞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4번마 광치기도 빠르죠. 여기에 8번마 달콩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에 가려고 많이 노블 하겠고요. 안쪽에 1번마 데블케이도 역시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괜찮습니다. 요거까지 따라 붙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제가 봐서는 1번마 데블케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유승환 기수가 이제는 마필 자체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 유승환 기수가 이제 다 타고 있잖아요. 이 더블K를. 강경훈 마주, 라라K의 마주잖아요. 라라K 마주인데, 변호사이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이 마필이 지금,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타고 탔을 때 보면은, 말에 대한 파악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 라스트 진로까지도 막혔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진로 막혔던 부분에서 마지막에 치고 나오는 걸음걸이 보여줬고요. 1800m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이 레이스가 빠른 마필이 4번하고 8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에 9번까지 있는데 이 4번, 8번, 9번이 능력 자체가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1번만 데블K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접기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 밀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 3코너 중반에서 외곽으로 빼서 쉬입할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방해를 받으면서 라스트 진로가 막히면서 마지막 끝걸이면서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전 경주보다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겼던 마필들이 지금 청군하고 같이 뛰는 레이스거든요. 청군 같은 거는 잽도 안 되는 게 3마신 반이에요. 이번에 제가 봐서는 이 56km까지 올라갔지만 요 정도의 편성에서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우승까지 가능하다. 1번만 데블K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11번마 한강의 기상은 무빙식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정톡으로 맞고 전혀 안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피해야 되는데 모래를 피하지 못하면서 안쪽으로 타더라고요. 좀 더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을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모래를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고 4번마 마이티 칩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좀 장거리 전개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혈통적으로 장거리 경주보다는 중거리 경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타는 거 보면은 임다빈 기수가 외곽으로 빼가지고 추입을 했는데 이 마필은 또 안쪽으로 추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빼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추입만은 그래도 안쪽으로 추입하는 것보다 안쪽 주로가 무거웠던 부분에서 안쪽으로 추입했던 것보다 외곽으로 빼서 추입하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인기 마필이고 3번은 우리 함께 하자도 역시 40주의 공백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1800m에서 워낙에 잘 뛰었던 마필이고 공백만 없다면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로는 판단됩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다 단점이 약간 보인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9번 황금 넣기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지난번에는 점핑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1등급 경주에서 뛰었는데 4착을 왔어요. 워낙에 이제 마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량이 58을 짊어지고 뛰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레이팅 점수가 80점입니다. 80점. 그 58을 뛰어야 되는데 김성현 기수가 타면서 4kg 감량을 낼 점이 있습니다. 김성현 기수가 그냥 추입형의 마필들을 타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뭐 김성현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보면 뭐 앞에 가려고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황금먹기를 이번에 이제 김성현 기수가 타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번이 찬스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왜 신영철 기수가 때려놨기 때문에 맞아놨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김성현 기수가 지시에 잘 따라줄 수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서 추임마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상대들이 그렇게 막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레이팅 80점. 일단 뭐 문경기 조고사도 레이팅 80점에서는 한번 승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뭐 계속 뭐 침체되어 있어봤자 할 필요도 없고 1등급에 올라가서 레이팅 점수를 좀 올라가더라도 부담량이 내려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승부를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한 경주 편성을 만나기가 2등급에서 어려워요. 이번이 찬스라는 판단. 9번 황금 넣기 이 마피를 한번 김성현 기수가 한번 파이팅 높게 진짜 참고 있다가 한번 라스트 외곽으로 빼서 한번 추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합계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간 경마이기 때문에 한층 더 안정적인 주로의 파 그리고 잘해야 되는 박수홍의 사명감 요걸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